자, 월요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네, 야당은 계속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서 일주일 마무리하며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었던 김종민 의원 모시고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안 된다. 예, 사퇴해야 된다. 핵심은 이미 뭐 다들 공개됐지만 그 뉴스타파의 녹음 파일을 보면 7년 전에 모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해놓고 자기가 청문회장에서는 소개 안 했다고 위증을 한 거 아니냐. 딱 요거예요.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다른 의혹들은 뭐 거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요 대목에 대해서 그 현장에 계셨고 그리고 윤 후보자하고도 또 귓속말로 나누시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정리를 해 주세요.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두 가지예요. 처음에 시작은 예.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뇌물 그렇죠. 사건에. 예. 이게 시작이었어요. 예. 이건 아마 청문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이 나와서 경찰 팀장도 나와서 얘기했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예. 황교안 대표하고 상의해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상의를 해보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제가 상의는 못할 것 같은데. 예. 네, 두 번째가 아니요 이제 야당 의원들이 자꾸 주장하니까 일단 애초에 그 윤대건 검사의 형. 네. 예. 윤대진 검사. 윤대진 검사 형. 그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의혹 거기에 연루된 거 아니냐 수사 외압을 뭐 한 거 아니냐 뭐. 그게 이제 본 줄기거든요. 그게 본질이죠. 그거는 이미 이제 기각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문회 위증한 거 아니냐. 그렇죠. 자기는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루 종일 16시간 동안 예. 내내 일관되게 증언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녹취 파일이 딱 나왔어요. 밤 12시간. 네, 12시에.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일단 청문회에서 증언한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다 본인이 그렇죠. 그게 사실이고 네. 위증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는 예. 사실 그 사건하고 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루된 지점이 안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 증언하러 나온 경찰들도 당시에 그 윤석열 당시 검사 연루된 지점들이 있냐 물어봤는데 다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사건 개입도 안 했고 네. 변호사 소개도 안 했고 네. 그럼 뭘 따지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아니 근데 그러면 7년 전에 기자한테 그렇죠. 했던 말이 있지 바로 않냐. 이제 그게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네. 2012년도에 주관동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변호사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녹취 파일 듣고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당하셨겠죠. 네. 이거 7년 전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7년 전에 왜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은 조금 야 이거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청문회 준비위원이었기 때문에 청문위원이었기 네. 때문에 실제로 주간동화의 기사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미 돌아다녔던 기사가 이미 그러니까 이 보셨구나.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라고 이제 청문회가 진행된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기사로 보는 거하고 예. 또 육성으로 듣는 거하고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겠어요. 예. 이미 기사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네. 아마 그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자한테 그 내가 했다 사실하고 다르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또 그렇게 이제 녹취로 들으니까. 녹취록이 나오니까 야 이거 또 어떻게 된 거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그 제가 찾아간 이유가 윤 후보자한테 확인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제가 두 번 우리 땅 간사 송기현 간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공개 질의를 통해서 이거는 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당시에 기억이 좀 헷갈려서 좀 오늘 발언이 좀 안 맞는데 정확하게 좀 정리정돈을 해서 네. 좀 혼선을 좀 정리해 달라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잘 수용을 안 해요.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본인은 소개하지 않았으니까. 네. 계속 아니라고 막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따로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한번 해보려고.
상황이 이게 잘못하면 이제 위증 논란을 갈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혼선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오늘 해야지 내일 기자회견하면 안 된다.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러 간 거예요. 네. 그 갔더니 이제 저는 이제 마이크가 꺼졌는 줄 알았는데 예. 뭐 대진이를 이제 보호하려고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거 대진이가 소개시켜줬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러니까 7년 전에 형인 윤대진 검사가 동생인 윤대진 검사가 형의 사건에 변호사를 보냈는데 가족끼리는 보낼 수 있지만 그래도 구술에 오를까봐 바로 그거예요. 예, 구술에 오를까봐 윤석열 검사가 그냥 내가 했어. 예. 그렇게 그냥 총대 매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기자한테 말해놓고 잊어버렸는데 7년 있다가 그 변호사를 진짜로 보내줬어 했더니 진짜로 안 보내줬으니까 안 보내줬다고 계속 하다가 이 녹취 7년 전에 기자한테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게 딱 나온 거죠.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 후보자 본인이 이제 얘기는 안 한 건데 사실은 이게 그 녹취록 관련된 그 팩트가 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이게 9분짜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청문회 때 틀었던 거는 그 이제 앞에가 잘리고 간 건데 앞에 어떤 게 있냐면 그 기자의 질문이 윤석열 검사 부장 그때가 이제 특수 1부장이었을 겁니다. 윤석열 부장님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문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시작을 해요. 그거는 거짓말인데요. 이제 기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알고 있었나 그런 기자는? 정보가 흘러다녔어요. 그때 기자들이 여러 명이 취재를 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한테 당신이 소개시켜줬던 문자가 나왔다더라. 그거는 아마 윤 과장이라고 문자가 돼 있어서 그렇게 그게 약간 이게 누가 리크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왜곡을 시켰든지 아니면 조금 변형이 됐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윤석열 부장이 소개시켜줬다는 문자 이렇게 취재가 시작된 거예요. 기자들은 그렇게 첩보를 받고 네. 취재가 시작됐구나. 왜냐하면 그래서 윤 과장이 보냈다는 문자가 있고 그 윤 과장은 윤대건 윤대진 자꾸 윤대건이라고 윤대진 과장이었던 것으로 그게 이번 청문회 때 확인된 밝혀진 건데 이번 청문회에 그 수사팀장이 나와서 당시 수사관한테 자기도 기억이 가물가물 물어봤더니 윤 과장 말씀 듣고 전화드렸습니다. 이게 문구였다. 이게 이번에 확인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보냈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내가 한 걸로 하지 뭐 이렇게 된 거군요. 처음에는 이제 부인을 하다가 예. 만약에 이걸 내가 한 게 아니고 대진이가 한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면 윤대진을 자기가 일종의 밀어넣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위험에 그렇죠. 빠뜨리는데 아하. 자기는 뭐 내가 소개시켜줘 봐요. 자기 사건 관련자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청문회 나올 생각은 못했지 그때는. 네. 그때는 검사 옷을 벗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쫓겨나느냐 상황이었죠. 마느냐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윤대진이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아무리 형제를 하더라도 사건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구설수가 되니까. 얘를 보호해줘야겠다. 기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 아니 뭐 검사님 문자 보냈다면서요. 나 안 보냈는데 근데 나 안 보내고 윤대진이 보냈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내가 보낸 걸로 해 그럼 이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감당해야 되겠다. 대신 돌맞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사정은. 그런 사정이라면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사과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사정이라면 사과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태섭 의원님은 워낙 이제 원래 평소에 이제 바른생활주의자고 좀 깔끔한 양반이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게 일종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애들 교육상도 안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안 좋다. 뭐 그게 이제 아무리 그래도 뜻이 좋아도 그거를 기자한테 그래도 공인인데 공직자인데 그렇게 이제 사실하고 다른 얘기를 한 거는 그럼 친구를 찔렀어야 된다. 그걸 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후배를 이 찔렀어야 상황을 된다. 보면 단순히 후배 감싸기 하거나 조직 감싸기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후배를 위해서 대신 돌맞은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의협심이고 제가 한번 그 당시를 한번 가봤어요. 타임머신 타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는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만약에 그 당시 검사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아마 나는 모릅니다. 대부분 그랬겠죠. 대진이하고 요새 잘 안 지내는 이렇게 다 나왔을 거야. 당연하죠.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인간 윤석열은 그걸 끝났습니다. 보면